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마취통증학과 김태엽 교수입니다. 그냥 마취만을 위한 마취는 없습니다. 전신 마취 중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은 수술과 전신 마취가 복합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노인에 의한 그런 위험이 증가되는 것들은 대부분 심폐기능이 노화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이 가장 큰 주요 원인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죠. 또는 상황이 좀 떨어졌을 때 예비 능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노인의 심장 한 80세쯤 되면 수축 기능은 대부분 유지가 되지만 이완 기능이 떨어집니다. 심장도 두꺼워져 있고요. 혈관도 아주 두꺼워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완 기능이 떨어지니까 한 번씩 내뿜는 그런 일회 박출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에서 출혈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심박출량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 폐 기능이 아주 나빠지죠. 폐 자체가 용적이 떨어진다든지 능력이 떨어지고 수술 끝나면 심호흡하고 기침을 해서 폐를 다시 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 떨어지고요. 그럼 결국은 수술 후에 또 폐합병증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우리 경비행기가 접근성도 좋고 편하지만 경비행기 사고가 여객기 사고보다는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이 거대한 비행기가 어떤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죠. 경비행기는 영화에서 봐도 약간은 안전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와 달리 완벽하게 인공호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입안에 다른 검사 기구가 들어가 있고 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러니까 전신 마취는 비교적 조금은 우월하죠. 결국은 접근성과 적응증, 필요에 따라서 됩니다. 이미 많은 약들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약을 언제 끊어야 될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말지 알아보는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고요. 대부분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항응고제 같은 걸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수술할 때는 좀 불리하겠죠. 그 항응고제를 먹고 있는 이유 자체가 혈전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수술의 상황이 되면 긴장하게 되면요, 응고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항응고제를 먹고 있는 사람이 항응고제를 중단하고 수술을 받을 때는 혈전이 더 잘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밸런스를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노인 환자가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전신 마취에 수술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심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많이 실시합니다. 또 하나는 폐 기능 검사를 많이 시행합니다. 그 외에도 뇌혈관 질환이 있다면 뇌 촬영하죠.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폐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수술 전 재활 치료처럼 폐 기능 강화를 위해서 풍선불기를 시킨다거나 거동이 가능하다면 피지컬 액티비티를 강화시키는 단기간에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겠고요. 마취를 크게 구분을 하면 마취의 도입 과정, 마취의 유지 과정, 마취의 각성, 회복 과정이 되겠죠. 마취 시작 과정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전신 마취 합니다. 그럼 전신 마취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 3분도 안 됩니다. 의식을 없게 만들고 안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기도 확보를 해서 튜브를 이렇게 삽입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 이착륙 과정에서 급격하게 고도를 올려서 올라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또 이제 비행기 고도가 딱 올라가면 비교적 평온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에피소드는 항상 있을 수 있죠. 곤두박질 친다든지 출혈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회복입니다. 통증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수술 끝나기 벌써 3-40분 자가 통증 조절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고요. 가끔씩은 의사 표명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약에 의해서 진통 처리를 하면 몸에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통증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통증 자체가 유해 자극이고요. 그 자체만으로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유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중환자실로 30분 정도 관찰되고요. 일반 병실과는 다른 환자 감시 장치들이 있고요. 구역구토 같은 거 있는 경우 많아요. 또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이라든지 현기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노인 환자는 요조류가 많습니다. 소변을 스스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은 노인 환자인데 한 10%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선망이 있습니다. 잘 못 알아본다거나
괴팍해진다거나 또는 약간 무감각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집에서 케어하기는 좀 힘들고요. 퇴원이 좀 연기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인지 기능이 약간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인데요.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요. 퇴원 후에 나타나가 수주 후에 나타났다가 몇 개월 지속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라든지요. 많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복용량이 많은 환자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많고요. 대부분 없는 선망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인지 기능 저하는 이미 이전부터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악화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고 그걸 줄이려고 위한 노력은 하지만 예측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살펴야 되겠죠. 통증 조절 잘해야 되고요. 특정 약제는 피해야 되고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사용하는 미다졸람이라는 약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다졸람이 어느 정도 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선망을 많이 일으킨다 라고 해서 과량 사용한 것을 피하게 됐고요. 또 덱스메토미딘이라는 그런 약제가 사용하면 선망을 많이 줄여준다라는 실제 임상 결과에서도 그걸 많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덱스메토미딘이라는 약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연관성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치매에 관련되는 그런 건 우리 아밀로이드라고 해서 그 특징적인 단백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증가되거나 집착되는 증거는 없었어요. 근데 약 25.9년 5천 명의 환자를 모은 데이터입니다. 노인 환자들을 전부 수술 후에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피질이 우리 각성이나 인지 기능에 담당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피질이 약간 얇아지는 게 보인다. 그 뭐냐면 인지 기능은 떨어지는 것 같다.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그걸로 해서 악화된다라고 생각지 않은 면이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마취할 때 힘든 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통증 조절 잘 안 된다든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노력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전신 마취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 수술을 못하고 누워 계시다 돌아가시는 할머니 분들 왕왕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요 충분히 안전한 전신 마취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학이나 기술의 발달할 때 가장 많이 도입되고 적용되는 분야가 마취과 분야입니다. 국내 의료진들의 수준이 상당하고요. 환자의 활력 징후를 살피는 그런 모니터라든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요. 전신 마취가 무서워서 수술을 기피한다.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